여기 가난한 한국은 공짜로 보내줘도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다며 울부짖는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보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럼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학을 떼던 그녀는 이내 목격해선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완전히 경악을 하며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엘씨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으로 제겐 꽤나 특별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인 친구와 일본인 친구입니다. 그들은 제가 다니는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온 친구들이었고 저희는 조별 과제를 하다 보니 친해졌는데요. 그리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저희였지만 저희는 꽤 잘 맞아서 어쩌다 보니 늘 세 명이서 어울려 다니곤 했죠. 그러나 한국인 지수와 일본인 마츠모토는 늘 미묘한 대립을 보이곤 했습니다. 사실 이건 대립이랄 것도 없이 일본인인 마츠모토가 은근슬쩍 한국을 깔보며 시비를 거는 거였죠. 마츠모토는 한국을 치켜 올려주는 것 같으면서도 늘 속내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거든요. 지수, 넌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진로를 가질 거야? 혹시 너도 일자리를 구하러 일본으로 올 생각인 거야? 아무래도 한국은 일본보다 가난하니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쇄도하고 있다고 하거든. 하지만 마츠모토의 도발은 늘 같은 결과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글쎄, 1인당 GDP만 봐도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데 내가 왜 내 연봉까지 깎아가면서 구태여 일본으로 가겠어? 또한 일본은 계속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지만 한국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국가인걸? 그리고 아무리 통계를 봐도 현재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너는 10년 전 통계라도 본 거야? 마츠모토는 한국을 도발하다가 늘 본전도 못 건진 채 말로 흠씬 두들겨 맞곤 했지만 그녀는 한국에 대한 도끼라도 품은 것인지 늘 어떻게든 한국을 돌려가기 위해 안달이 나 있었죠. 그러다 한 번은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쩌다 한국과 일본의 실제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어느 쪽이 우위에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마츠모토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국을 돌려가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이 최근 들어 경제 발전을 이룬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국은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일본의 식민지였던 국가잖아. 반면에 일본은 전통적인 선진국이고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한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 하지만 지수는 이러한 무례한 도발에 대해 그저 여유 있는 미소만을 지을 뿐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젠 이러한 대답할 가치가 없는 한심한 말에 대꾸하는 것도 입만 아프니 제3자인 제가 자신의 한국 가정집과 마츠모토의 일본 가정집을 직접 체험하는 건 어떻겠냐는 놀라운 제안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교내 아마추어 다큐팀에서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이 주제로 다큐를 촬영하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지수의 제안을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학교 방학이 찾아왔고 저는 마츠모토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일본부터 향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일본 문화에 꽤나 관심이 많았기에 이러한 일본의 가정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에 상당한 감사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도 잠시 저는 마츠모토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츠모토는 분명 중산층이라고 들었는데 그녀의 집은 중산층 가정이 사는 집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이 골동품들 뿐이었거든요.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TV 등 그녀의 집에 존재하는 제품들은 이미 20년은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누렇게 변색된 오래된 제품밖에 없었고 심지어 어떻게 된 게 일본은 바깥보다 집안이 더욱 추웠음에도 이들은 난방을 조금도 켜지 않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놀라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니 마츠모토는 충격적인 대답을 건네올 뿐이었어요. 글쎄, 이게 바로 일본인들의 절제력과 환경보호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 우리는 물건을 최대한으로 아껴 쓰거든. 이건 졸부 같은 한국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우수한 모습이지. 그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일본인들은 가난해서 가전제품을 바꿀 여력이 안 되고 전기세 및 난방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 에어컨이나 난방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곧바로 눈치채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의 화장실 욕조에는 매일같이 욕조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뭔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일본인들은 생활비가 없어서 가족끼리 욕조에 물을 돌려 쓰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들은
손님인 제게조차 자신들이 사용했던 목욕물로 샤워를 하기를 강요했기에 저는 정체불명의 털들이 둥둥 떠다니는 욕조를 경악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일본인들의 인색하고 가난한 면모에 화들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마츠모토 가족은 이걸로 생존이 가능하긴 한 건가 싶을 정도로 매우 적은 음식만을 제공해 주었는데, 문제는 이들은 손님인 제게도 적은 음식만 먹을 것을 강요했으며 음식을 더 먹으려고 하기라도 하면 엄청난 눈치를 주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일본인들의 평균 신장이 턱없이 작은 것도 이렇듯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모양이었고, 실제로 마츠모토의 아버지는 여자인 저보다도 키가 작은 것을 보니 일본의 한계는 더더욱 안타깝게 느껴질 뿐이었죠. 심지어 이틀 후에는 마츠모토가 다가와 염치도 없이 매일같이 얻어먹기만 하면 어떡하냐며, 아무리 손님인 저라지만 저도 자신의 가족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거나 돈을 내야 한다며 그게 바로 일본의 예의라며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낯선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는 마츠모토가 안타까워 여러 음식과 제방까지 제공하며 숙식을 지원해줬지만, 마츠모토는 받을 때는 좋다며 감사를 표하다가 막상 줄 때는 극한의 계산적인 태도를 보였고, 저는 이러한 일본의 소름 돋는 면모에 완전히 정이 떨어져서 그대로 일본의 열악한 모습을 전부 카메라에 담고 예정보다 빨리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까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이 너무나도 강력한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런지 저는 한국에서도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젠 더 이상 인간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에 도착했고 한국인 지수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지수에게 연락을 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는 일본에서 도망쳐 오느라 다소 급박하게 일정을 변경했음에도 지수는 그런 저를 공항까지 마중 나오며 그야말로 친구인 제게 엄청난 환영을 베풀어줬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일본인 마츠모토는 공항 근처에 도쿄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저를 마중 나오지 않았지만, 지수는 공항에서 꽤나 먼 외곽 도시에 거주하면서도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한 저를 위해 마중 나와주다니, 이건 정말 감동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렇게 저는 지수의 특별한 환영을 받으며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공항버스를 타고 기차역이 정차하는 서울역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공항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정말 믿기지 않는 모습들만을 목격하게 되었죠. 솔직히 일본인 마츠모토는 저와 그녀가 단둘이 있을 때만 되면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조롱과 비하를 일삼곤 했는데요. 그녀의 논리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를 겪은 노예국가고 한국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 100년도 채 안 된 국가이므로 그런 국가가 발전을 해봐야 얼마나 발전을 했겠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주장에 거의 설득이 되었던 차였죠. 그런데 한국은 마츠모토가 말한 개발도상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영국보다도 훨씬 더 부유한 일상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한국 도로 곳곳에는 고급 슈퍼카들이 널려 있었고, 평범한 길거리에 마저 아무데서나 매장을 내지 않는 고급 디자이너 매장들이 즐비해 있었는데요. 물론 한국에 수없이 놓여있는 고층 빌딩들도 한국의 어마어마한 부와 국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영락없는 선진국의 모습에 아무래도 저는 그동안 마츠모토에 의해 속아왔다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탑승한 공항버스만 해도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전기버스였고, 또 버스 내부에는 5G 인터넷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도로의 포장 상태 또한 영국 런던 부촌에서도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우수한 걸로 보아 한국의 부유함은 꾸며낸 것이 아닌 한국은 정말로 상당히 부유한 국가가 분명해 보였죠. 그러나 이러한 한국에 대한 제 충격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는 버스 안에서 연신탄성을 내지르다가 이내 서울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굳어버렸거든요. 일단 서울역은 교통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고층 건물과 녹지 공간, 그리고 문화의 공간이 조화되어 영국인인 제게는 매우 이국적이고도 멋진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관광객들과 직장 통근자들, 그리고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모인 한국인 여행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전부 혼합되어 있는 이곳 서울역은 그야말로 각기각층의 사람들이 한데 모인 공간처럼 보였기에 더더욱 인상 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서울역 지하 통로를 잘못 내려갔다가 그만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노숙인들은 인생 자체를 포기해버린 경우가 많아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에 저는 순간적인 패닉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만 해도 이러한 동기가 전혀 없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노숙인이 가장 많을 정도로 노숙인들은 사회적인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수의 다독임에 약간의 심적 여유를 되찾게 되자 저는 한국의 노숙인들에겐 그러한 영국에서 느껴졌던 살기와 위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곧 그 이유를 알아채게 되고 한국의 감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노숙인들에게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국가였고 이러한 한국의 배려 덕분에 한국은 영국처럼 노숙인들의 묻지마 범죄로 인해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되었던 거거든요. 일단 서울역에 노숙인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에는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추운 날씨 때문에 동사하는 일이 없도록 난방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중산층 가정들조차 비싼 난방비로 인해 이불을 3겹 이상 껴입으며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였다면 한국은 일본보다 강력한 불을 자랑하며 노숙인들마저 겨울에는 바닥 난방으로 인해 따뜻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양국의 수준 차이는 극명하게 갈린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난방비가 없어 얼음장처럼 추운 집에서 지내야 하는 일본인들은 실내에서 추위로 인한 급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노숙인들조차 이러한 비참한 사고 따위는 일절 겪지 않고 있었고 마츠모토의 주장처럼 정말로 일본이 부유했다면 난방도 못 켜서 얼어 죽는 상황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겠죠. 물론 한국은 이러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급식이나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노숙인 도움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노숙인들이 잡지를 판매하거나 하며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한국의 노동인구 증가 및 사회 안정지수 향상을 이끌어내 한국은 투자한 돈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노숙인들은 생존의 기본권이 보장되니 영국처럼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었고 이것만 해도 엄청난 사회적 안정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치는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똑똑하고도 배려심 깊은 모습은 반드시 영국 전역에 알려야 하고 영국도 한국을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노숙인들조차 따뜻한 바닥난방으로 생존권을 보장받는 모습을 집중 취재하여 이를 일본의 중산층 사람들은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과 비교를 하며 다큐 영상으로 송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국인들로 하여금 더더욱 경각심을 줄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서울역에서 여러 감탄의 감정을 느끼며 한국의 KTX 기차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또다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러한 자칫 평범할 수 있는 기차역에서마저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에서 기차표는 일일이 창구 직원에게 구매할 필요조차 없이 그저 AI 키오스크를 통해 30초 만에 구매가 가능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창구 직원과 거의 10여 분간이나 사투를 벌이며 겨우 기차표를 구매해야 했고 심지어 기차표는 전부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했지만 한국의 AI 키오스크는 다개국어를 지원하고 있었기에 아무리 생소한 언어를 모국어로 둔 외국인도 손쉽게 기차표를 발권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지수는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지 한국에서 기차표는 아무리 초등학생 외국인이더라도 손쉽게 발권이 가능하다며 외국인인 제게 발권을 맡기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AI 키오스크는 매우 직관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향하는 목적지의 각종 특별한 장소와 볼거리들을 스크린을 통해 간접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제가 향할 목적지 근처에 인기가 많거나 저와 같은 영어 사용자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관광지까지 맞춤형 추천을 제안해 주었기에 저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여행 일정을 짜주는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을 연발할 수밖에 없었죠. 이건 현지인의 도움 없이는 기차표 발권조차 제대로 할 수 없던 일본 기차역에서의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고 저는 이렇듯 기술력과 인프라,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격차를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에 정말 혀를 내두를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런 나라를 개발도상국이니 식민지니하며 비하를 해댔던 일본인 마츠모토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건가 싶어 한숨을 쉴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KTX를 탑승한 채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역시나 한국은 기차마저도 매우 우수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었는데요. 분명 일본인 마츠모토는
기차 인프라는 일본이 압도적인 세계 1위며 한국은 그저 일본의 모든 것을 따라하기 바쁘지만 결국에는 개발도상국과 같은 오래되고 느린 기차 수준을 자랑할 뿐이라며 한국의 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신뢰할 수가 없다며 이간질을 해대곤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타본 한국의 KTX는 제가 이전에 본 어떤 기차보다도 심지어 일본의 신칸센보다도 훨씬 우수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차는 완전히 자동화되었고 매우 깨끗하며 더 발전되어 있는 최첨단 기차였거든요. KTX는 시속 350km의 초고속 기차였기에 유럽 열차보다 2배는 빠른 속도를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기차는 가죽으로 된 리클라이닝 시트, 기내 엔터테인먼트, 심지어 기호에 따라서 열선 쿠션도 대여할 수 있었기에 그야말로 이용객들에게 완전한 만족을 제공해 주었는데요. 특히나 KTX는 기차 내부뿐만 아니라 기차역에도 영어 방송 및 표지판이 매우 직관적으로 되어 있었기에 저는 굳이 한국인 친구 지수가 아니더라도 KTX를 혼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일본의 신칸센은 겉으로만 그럴듯하지 내부는 낡고 허름하고 영어 지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KTX는 일본의 기차와 비교조차 무색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던 한국에 또다시 감탄을 느끼며 지수가 살고 있다는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의 제 한국에서의 경험은 분명 특별하긴 했지만 제 일본에서의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했던 탓일까. 저는 한국이 일반적인 거주 지역에서까지 지금까지의 놀라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부유함을 자랑했던 마츠모토 가족은 수십 년은 된 오래된 건물에서 제대로 된 가전제품도 갖추지 못한 채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수는 그러한 마츠모토보다도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지수는 자신은 분명 서민 계층이고 영국으로의 교환학생도 장학금이 없었다면 절대로 올 수 없었을 거라며 자신이야말로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기에 저는 지수의 집은 마츠모토의 집과 비슷한 상황이거나 혹은 그래봤자 아주 약간 더 우위에 있는 게 다일 뿐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상상 이상으로 인색했던 일본 가정에서 쫄쫄 굶었던 저는 한국은 제발 먹을 거나 잘 좀 챙겨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만을 가질 뿐이었죠. 그러나 저는 지수네 아파트 단지에 입장하기도 전에 충격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서 턱을 잘못 보고 그대로 발목을 접질려 버렸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저는 원래부터 약한 발목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통에 신음을 낼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국인 지수가 예상치도 못한 행동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아파트 단지 내부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며 아픈 저를 강제적으로 단지 내부로 끌고 가려고 했거든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이동을 하느라 지금은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는 상황이었고 또 서울처럼 메가 도시도 아닌 이런 변두리 도시에서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볼 수 있을 리도 만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주저앉아 조금만 쉬고 싶었는데 도대체 지수는 무슨 생각으로 아픈 저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말인가? 저는 그녀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약간의 우라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그러나 제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인해 가장 고생했던 게 바로 지수였기에 저는 짜증을 가까스로 참고 지수의 부축을 받으며 그녀와 함께 단지 내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아파트 단지 내부로 들어감과 동시에 도저히 믿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아파트 단지 정문에는 웬 병원이 떡하니 존재하고 있었고 심지어 병원 옆에는 약국까지 존재하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심지어 지금은 병원과 약국이 모두 문을 닫을 시간이었음에도 이러한 한국의 아파트 단지 내 병원과 약국은 24시간 영업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특히나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는 건지 이곳 병원은 동네 병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전문적인 장비와 시스템들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저는 빠르고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곧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는 제 발목은 그저 조금 놀란 것일 뿐이고 고통은 하루가 지나면 많이 줄어들 테니 일단 발목 보호대를 차고 최대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적인 소견을 내주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단 5분 만에 병원으로 향해서 치료까지 전부 마칠 수 있는 막강한 의료 인프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유럽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는 영국이지만 그러한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조차 병원은 그리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런던 중심부의 부촌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병원을 가기 위해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이동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며 그러한 부족한 병원에는 미리 도착한 환자가 끝도 없는 줄을 서며 대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오죽했으면 영국에는 병원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고 줄을 서며 기다릴 동안 병이 나아버린다며 영국 병원에서는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치료를 받기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해서 병이 저절로 낫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영국의 의료 인프라는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저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마저 최고의 의료 인프라를 구비해 놓았다니 저는 한국의 압도적인 모습에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었던 거였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국의 충격적인 모습들을 전부 카메라에 담은 채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한국은 제 카메라 용량을 완전히 앗아갈 생각인지 계속해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었는데요. 분명 마츠모토는 한국은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국가로 서울 중심부에 사는 일부 사람들만 좋은 건물에서 사는 것일 뿐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다 무너져가는 비좁은 건물에서 생존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했지만 지수의 집은 지방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마츠모토가 사는 건물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최첨단의 건물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일단 아파트 출입문부터가 그랬습니다. 지수가 사는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에 얼굴 인식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얼굴 인식을 거치면 엘리베이터는 사람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1층으로 내려오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마치 미래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 당연하다는 듯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엘리베이터를 보고 귀신이 들린 엘리베이터라며 기겁을 하는 반응을 보이자 지수는 그저 저를 시골 촌놈 보듯 바라보며 한국에서 최근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이 정도 인프라쯤은 전부 구비해두고 있다는 놀라운 반응을 보일 뿐이었는데요. 그렇게 유럽 최고의 국가인 자랑스러운 영국인에서 완전히 개발도상국의 시골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저는 어안이 벙벙해진 채 지수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게 된 지수네 집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대우를 받게 되었죠. 일단 제가 집으로 들어가자 지수의 부모님은 저를 맞이해주기 위해 버선 발로 나왔는데요. 그러고는 제 두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며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친척처럼 저를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특히나 한국인들에게 손님이라는 개념은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지 이들은 제가 자신들의 집을 방문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까지 전하며 그야말로 완전한 환영을 베풀어 주었는데요. 인상 깊었던 건 지수가 키우는 작은 강아지마저도 꼬리가 완전히 고장날 정도로 저를 적극적으로 반겨주었기에 저는 한국은 반려견마저도 친절하고 손님을 환대해 주는구나 싶어 따뜻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첼시는 손님을 그저 짐짝 취급하는 개인주의적인 영국의 문화를 여실히 반영하는 듯 조그마한 놈이 방문객들만 보면 어찌나 물어뜯고 지저대던지 결국 첼시는 손님들이 올 예정인 날만 되면 그대로 감금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물론 마츠모토네 집의 반려견 또한 저만 보면 그렇게나 경계하고 지저댔기에 일본인들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이 아닌 집을 지키는 용도로만 키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러나 한국은 반려견마저 따뜻한 한국의 문화가 고스란히 배어있다는 점에 저는 한국은 정말 알면 알수록 호감이 가는 국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욱 경악스러운 모습을 숨기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말이죠. 일단 지순의 어머니께서는 제가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제 손을 잡아 끌며 어디론가로 데려갔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식탁이었고 저는 식탁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순의 가족은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제가 그저 지수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내오며 저를 완전히 환대해 주었기 때문이죠. 일단 삼겹살의 냄새는 그 많은 음식들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이었어요. 상추쌈, 마늘, 김치, 쌈장, 그리고 각종 반찬과 함께 제공된 삼겹살은 이젠 영국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요리인데요. 특히나 삼겹살의 원조인 한국 본토에서 먹는 삼겹살은 더더욱 완벽했고 아주머니는 상추 잎에 고기와 밥과 마늘, 여러 반찬 등 완벽한 한 쌈을 제게 싸주기도 했기에 저는 삼겹살의 풍미에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제가 그 다음으로 눈길이 갔던 음식은 바로 양념갈비였습니다. 한 식탁에 고기 요리가 2개라니 이건 정말 엄청난 환대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달콤하고 고소한 간장 소스에 마늘, 참기름, 과일 퓨레를 곁들인 소고기 갈비는 숯불에 구워 풍부한 스모키 향을 선사해 주었고
저는 갓 구운 갈비를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제가 그동안 먹어봤던 그 어떤 스테이크보다 부드럽고 풍미 깊은 맛에 완전히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비를 2번 먹을 수는 없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갈비 말고도 해온 음식이 많다며 이번에는 해물파전을 손으로 찢어 그대로 제 입에 넣어버렸거든요. 파, 새우, 오징어 등으로 만든 바삭하고 고소한 해물파전은 간장 소스와 조화되어 풍미를 더하고 있었고, 저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풍미가 가득한 해산물 피자 같은 해물파전에 완전히 넋을 놓아버리고 말았죠. 물론 다른 한식들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맛을 자랑했어요. 그중 잡채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저를 말문이 막히게 했는데요. 달콤하고 고소한 맛과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의 잡채는 단연 으뜸이었고, 아주머니는 제가 원한다면 다음날도 만들어줄 테니 제발 안 먹어본 음식들을 먼저 맛보라며 저를 타이르시기까지 했죠. 물론 떡볶이도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가장 좋아했던 요리인 떡볶이는 본고장인 한국에서 조리된 것답게 어묵과 달걀, 녹인 치즈 토핑이 조화를 이루는 등 영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레시피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안 그래도 영국에서도 떡볶이에 거의 미쳐 있었는데 이러한 오리지널 떡볶이를 보자마자 완전히 눈이 돌아가고 말았고, 그렇게 배가 터지도록 아주머니가 준비하신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음식을 주는 대로 전부 받아먹었다간 감당하기 힘든 뒷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식탁에 있는 음식들로 인해 완전히 배가 불렀고 이제 식사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지수의 어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또 다른 음식을 내오시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한식에 푹 빠진 저는 배부름보다 새로운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강했고, 또 저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거부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다시금 음식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먹게 된 간장게장은 저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어요. 생꽃게를 간장에 절이고 며칠 동안 숙성시킨 게 요리인 간장게장은 소스가 너무 중독성이 강했고 저도 모르게 밥을 계속해서 먹게끔 했는데요. 실제로 간장게장은 한국에서 밥도둑으로 유명하다고 했고, 간장게장은 게를 날로 먹어본 적이 없던 제게서도 밥을 완전히 뺏어가고 말았죠. 특히나 게장을 껍질에서 빨아먹을 때는 도대체 왜 영국에는 이런 음식이 없을까 하는 원통함과 한국인들은 풍부하고 찬란한 음식 문화 덕분에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 질투심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수에게 구원의 눈길을 보내봐도 지수는 한국의 엄마에게 한번 잘못 걸리면 절대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말해오는 듯 그저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는데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호떡과 식혜, 그리고 각종 제철 과일 등 이번에는 디저트까지 내오셨기에 저는 산더미만큼 나온 배를 부여잡고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을 뿐이었습니다. 계피 냄새와 녹은 설탕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 호떡은 제가 먹어본 팬케이크 중 단연 최고였지만 저는 더 이상 호떡을 입에 넣을 여력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아주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결국 호떡을 2개나 입에 넣어야 했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쓰러질 준비가 되어 있던 제게 아주머니는 차가운 식혜는 소화에 도움이 된다며 다시금 강제로 제 입에 식혜를 퍼부었기에 그렇게 저는 얼마 동안이나 이러한 정겨운 식고문의 현장을 이어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겨우 만족의 반응을 보일 때쯤 저는 드디어 아주머니께 해방되어 지수의 방에 쓰러지듯 엎어져 버렸죠. 정말로 저는 아주머니가 제게 또다시 음식을 전해주실까봐 방문까지 닫은 채 방바닥에 쓰러졌는데요. 이건 일본에서의 인색함과 푸대접과는 차원이 다른 환대였고, 저는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기에 분명 제가 촬영한 다큐 영상은 한식의 우수한 모습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한국의 우수한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일본은 집 자체가 얼음장같이 차가웠다면 지수의 온돌 방바닥은 제 전신을 완전히 온찜질로 마사지해줄 정도로 뜨거웠고, 그렇게 저는 배도 불렀겠다. 한국의 온돌 방바닥에서 3초 만에 잠에 들고 말았거든요. 정말로 잠에서 일어나니 카메라는 배터리가 아예 방전되어 있던 걸로 보아 저는 카메라를 끌 새도 없이 그대로 잠에 든 모양이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정겨운 한국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는 방학이 끝나 개학을 하게 되었고, 한국과 일본 중 어떤 국가가 더 만족스러웠냐고 묻는 친구들에게 저는 그저 제가 촬영하고 업로드한 영상의 링크를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인색하고 형편없는 일본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난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고 한국에 대해서는 찬사만이 가득했는데요. 역시나 한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줄 알았다며 한식은 최고고 한국인들의 따뜻함도 한식만큼 최고라는 반응이 줄을 지은 걸로 보아 한국은 자신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보상을 톡톡히 받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며 일본은 겉과 속이 다른 국가고 자신들은 이러한 일본의 보여주기식 친절에 속은 사람들을 보며 울분의 감정을 느꼈는데 이러한 일본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가 되어 기쁘다는 반응들이 쇄도하는 걸로 보아 애초에 일본을 벼르고 있던 사람들 자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본의 행보는 전부 자신들에게 업보로 돌아간 셈이었죠. 그렇게나 여유만만했던 마츠모토는 이전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제게 몰래 접근해서 영상을 내리라며 졸렬한 반응을 보이는 걸로 보아 이런 게 바로 일본의 실체인 모양이었는데요. 아무튼 저는 한국 덕분에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제 영상 덕분에 한국이 더 많은 인기와 찬사를 얻고 있는 상황에 저는 더없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여기 가난한 한국은 공짜로 보내줘도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다며 울부짖는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보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럼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학을 떼던 그녀는 이내 목격해선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완전히 경악을 하며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엘씨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으로 제겐 꽤나 특별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인 친구와 일본인 친구입니다. 그들은 제가 다니는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온 친구들이었고 저희는 조별 과제를 하다 보니 친해졌는데요. 그리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저희였지만 저희는 꽤 잘 맞아서 어쩌다 보니 늘 세 명이서 어울려 다니곤 했죠. 그러나 한국인 지수와 일본인 마츠모토는 늘 미묘한 대립을 보이곤 했습니다. 사실 이건 대립이랄 것도 없이 일본인인 마츠모토가 은근슬쩍 한국을 깔보며 시비를 거는 거였죠. 마츠모토는 한국을 치켜 올려주는 것 같으면서도 늘 속내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거든요. 지수, 넌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진로를 가질 거야? 혹시 너도 일자리를 구하러 일본으로 올 생각인 거야? 아무래도 한국은 일본보다 가난하니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쇄도하고 있다고 하거든. 하지만 마츠모토의 도발은 늘 같은 결과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글쎄, 1인당 GDP만 봐도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데 내가 왜 내 연봉까지 깎아가면서 구태여 일본으로 가겠어? 또한 일본은 계속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지만 한국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국가인걸? 그리고 아무리 통계를 봐도 현재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너는 10년 전 통계라도 본 거야? 마츠모토는 한국을 도발하다가 늘 본전도 못 건진 채 말로 흠씬 두들겨 맞곤 했지만 그녀는 한국에 대한 도끼라도 품은 것인지 늘 어떻게든 한국을 돌려가기 위해 안달이 나 있었죠. 그러다 한 번은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쩌다 한국과 일본의 실제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어느 쪽이 우위에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마츠모토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국을 돌려가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이 최근 들어 경제 발전을 이룬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국은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일본의 식민지였던 국가잖아. 반면에 일본은 전통적인 선진국이고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한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 하지만 지수는 이러한 무례한 도발에 대해 그저 여유 있는 미소만을 지을 뿐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젠 이러한 대답할 가치가 없는 한심한 말에 대꾸하는 것도 입만 아프니 제3자인 제가 자신의 한국 가정집과 마츠모토의 일본 가정집을 직접 체험하는 건 어떻겠냐는 놀라운 제안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교내 아마추어 다큐팀에서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이 주제로 다큐를 촬영하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지수의 제안을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학교 방학이 찾아왔고 저는 마츠모토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일본부터 향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일본 문화에 꽤나 관심이 많았기에 이러한 일본의 가정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에 상당한 감사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도 잠시 저는 마츠모토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츠모토는 분명 중산층이라고 들었는데
그녀의 집은 중산층 가정이 사는 집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이 골동품들 뿐이었거든요.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TV 등 그녀의 집에 존재하는 제품들은 이미 20년은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누렇게 변색된 오래된 제품밖에 없었고, 심지어 어떻게 된 게 일본은 바깥보다 집안이 더욱 추웠음에도 이들은 난방을 조금도 켜지 않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놀라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니 마츠모토는 충격적인 대답을 건네올 뿐이었어요. 글쎄, 이게 바로 일본인들의 절제력과 환경보호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 우리는 물건을 최대한으로 아껴 쓰거든. 이건 졸부 같은 한국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우수한 모습이지. 그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일본인들은 가난해서 가전제품을 바꿀 여력이 안 되고 전기세 및 난방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 에어컨이나 난방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곧바로 눈치채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의 화장실 욕조에는 매일같이 욕조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뭔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일본인들은 생활비가 없어서 가족끼리 욕조에 물을 돌려 쓰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들은 손님인 제게조차 자신들이 사용했던 목욕물로 샤워를 하기를 강요했기에 저는 정체불명의 털들이 둥둥 떠다니는 욕조를 경악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일본인들의 인색하고 가난한 면모에 화들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마츠모토 가족은 이걸로 생존이 가능하긴 한 건가 싶을 정도로 매우 적은 음식만을 제공해 주었는데, 문제는 이들은 손님인 제게도 적은 음식만 먹을 것을 강요했으며 음식을 더 먹으려고 하기라도 하면 엄청난 눈치를 주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일본인들의 평균 신장이 턱없이 작은 것도 이렇듯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모양이었고, 실제로 마츠모토의 아버지는 여자인 저보다도 키가 작은 것을 보니 일본의 한계는 더더욱 안타깝게 느껴질 뿐이었죠. 심지어 이틀 후에는 마츠모토가 다가와 염치도 없이 매일같이 얻어먹기만 하면 어떡하냐며, 아무리 손님인 저라지만 저도 자신의 가족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거나 돈을 내야 한다며 그게 바로 일본의 예의라며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낯선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는 마츠모토가 안타까워 여러 음식과 제방까지 제공하며 숙식을 지원해줬지만 마츠모토는 받을 때는 좋다며 감사를 표하다가 막상 줄 때는 극한의 계산적인 태도를 보였고, 저는 이러한 일본의 소름 돋는 면모에 완전히 정이 떨어져서 그대로 일본의 열악한 모습을 전부 카메라에 담고 예정보다 빨리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까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이 너무나도 강력한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런지 저는 한국에서도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젠 더 이상 인간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에 도착했고 한국인 지수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지수에게 연락을 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는 일본에서 도망쳐 오느라 다소 급박하게 일정을 변경했음에도 지수는 그런 저를 공항까지 마중 나오며 그야말로 친구인 제게 엄청난 환영을 베풀어줬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일본인 마츠모토는 공항 근처에 도쿄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저를 마중 나오지 않았지만 지수는 공항에서 꽤나 먼 외곽 도시에 거주하면서도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한 저를 위해 마중 나와주다니 이건 정말 감동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렇게 저는 지수의 특별한 환영을 받으며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공항버스를 타고 기차역이 정차하는 서울역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공항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정말 믿기지 않는 모습들만을 목격하게 되었죠. 솔직히 일본인 마츠모토는 저와 그녀가 단둘이 있을 때만 되면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조롱과 비하를 일삼곤 했는데요. 그녀의 논리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를 겪은 노예국가고 한국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 100년도 채 안 된 국가이므로 그런 국가가 발전을 해봐야 얼마나 발전을 했겠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주장에 거의 설득이 되었던 차였죠. 그런데 한국은 마츠모토가 말한 개발도상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영국보다도 훨씬 더 부유한 일상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한국 도로 곳곳에는 고급 슈퍼카들이 널려 있었고 평범한 길거리에 마저 아무데서나 매장을 내지 않는 고급 디자이너 매장들이 즐비해 있었는데요. 물론 한국에 수없이 놓여있는 고층 빌딩들도 한국의 어마어마한 부와 국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영락없는 선진국의 모습에 아무래도 저는 그동안 마츠모토에 의해 속아왔다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탑승한 공항버스만 해도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전기 버스였고, 또 버스 내부에는 5G 인터넷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도로의 포장 상태 또한 영국 런던 부촌에서도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우수한 걸로 보아 한국의 부유함은 꾸며낸 것이 아닌 한국은 정말로 상당히 부유한 국가가 분명해 보였죠. 그러나 이러한 한국에 대한 재충격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는 버스 안에서 연신 탄성을 내지르다가 이내 서울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굳어버렸거든요. 일단 서울역은 교통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고층 건물과 녹지 공간, 그리고 문화의 공간이 조화되어 영국인인 제게는 매우 이국적이고도 멋진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관광객들과 직장 통근자들, 그리고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모인 한국인 여행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전부 혼합되어 있는 이곳 서울역은 그야말로 각기각층의 사람들이 한데 모인 공간처럼 보였기에 더더욱 인상 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서울역 지하 통로를 잘못 내려갔다가 그만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노숙인들은 인생 자체를 포기해버린 경우가 많아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에 저는 순간적인 패닉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만 해도 이러한 동기가 전혀 없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노숙인이 가장 많을 정도로 노숙인들은 사회적인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수의 다독임에 약간의 심적 여유를 되찾게 되자 저는 한국의 노숙인들에겐 그러한 영국에서 느껴졌던 살기와 위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곧 그 이유를 알아채게 되고 한국의 감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노숙인들에게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국가였고, 이러한 한국의 배려 덕분에 한국은 영국처럼 노숙인들의 묻지마 범죄로 인해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되었던 거거든요. 일단 서울역의 노숙인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에는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추운 날씨 때문에 동사하는 일이 없도록 난방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중산층 가정들조차 비싼 난방비로 인해 이불을 3겹 이상 껴입으며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였다면 한국은 일본보다 강력한 불을 자랑하며 노숙인들마저 겨울에는 바닥 난방으로 인해 따뜻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양국의 수준 차이는 극명하게 갈린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난방비가 없어 얼음장처럼 추운 집에서 지내야 하는 일본인들은 실내에서 추위로 인한 급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노숙인들조차 이러한 비참한 사고 따위는 일절 겪지 않고 있었고, 마츠모토의 주장처럼 정말로 일본이 부유했다면 난방도 못 켜서 얼어 죽는 상황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겠죠. 물론 한국은 이러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급식이나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노숙인 도움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노숙인들이 잡지를 판매하거나 하며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한국의 노동인구 증가 및 사회 안정지수 향상을 이끌어내 한국은 투자한 돈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노숙인들은 생존의 기본권이 보장되니 영국처럼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었고, 이것만 해도 엄청난 사회적 안정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치는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똑똑하고도 배려심 깊은 모습은 반드시 영국 전역에 알려야 하고, 영국도 한국을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노숙인들조차 따뜻한 바닥난방으로 생존권을 보장받는 모습을 집중 취재하여 이를 일본의 중산층 사람들은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과 비교를 하며 다큐 영상으로 송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국인들로 하여금 더더욱 경각심을 줄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서울역에서 여러 감탄의 감정을 느끼며 한국의 KTX 기차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또다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러한 자칫 평범할 수 있는 기차역에서 마저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에서 기차표는 일일이 창구 직원에게 구매할 필요조차 없이 그저 AI 키오스크를 통해 30초 만에 구매가 가능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창구 직원과 거의 10여 분간이나 사투를 벌이며 겨우 기차표를 구매해야 했고, 심지어 기차표는 전부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했지만 한국의 AI 키오스크는 다개국어를 지원하고 있었기에 아무리 생소한 언어를 모국어로 둔 외국인도 손쉽게 기차표를 발권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지수는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지
한국에서 기차표는 아무리 초등학생 외국인이더라도 손쉽게 발권이 가능하다며 외국인인 제게 발권을 맡기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AI 키오스크는 매우 직관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향하는 목적지의 각종 특별한 장소와 볼거리들을 스크린을 통해 간접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제가 향할 목적지 근처에 인기가 많거나 저와 같은 영어 사용자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관광지까지 맞춤형 추천을 제안해 주었기에 저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여행 일정을 짜주는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을 연발할 수밖에 없었죠. 이건 현지인의 도움 없이는 기차표 발권조차 제대로 할 수 없던 일본 기차역에서의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고, 저는 이렇듯 기술력과 인프라,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격차를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에 정말 혀를 내두를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런 나라를 개발도상국이니 식민지니하며 비하를 해댔던 일본인 마츠모토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건가 싶어 한숨을 쉴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KTX를 탑승한 채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역시나 한국은 기차마저도 매우 우수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었는데요. 분명 일본인 마츠모토는 기차 인프라는 일본이 압도적인 세계 1위며 한국은 그저 일본의 모든 것을 따라하기 바쁘지만 결국에는 개발도상국과 같은 오래되고 느린 기차 수준을 자랑할 뿐이라며 한국의 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신뢰할 수가 없다며 이간질을 해대곤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타본 한국의 KTX는 제가 이전에 본 어떤 기차보다도 심지어 일본의 신칸센보다도 훨씬 우수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차는 완전히 자동화되었고 매우 깨끗하며 더 발전되어 있는 최첨단 기차였거든요. KTX는 시속 350km의 초고속 기차였기에 유럽 열차보다 2배는 빠른 속도를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기차는 가죽으로 된 리클라이닝 시트, 기내 엔터테인먼트, 심지어 기호에 따라서 열선 쿠션도 대여할 수 있었기에 그야말로 이용객들에게 완전한 만족을 제공해 주었는데요. 특히나 KTX는 기차 내부뿐만 아니라 기차역에도 영어 방송 및 표지판이 매우 직관적으로 되어 있었기에 저는 굳이 한국인 친구 지수가 아니더라도 KTX를 혼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일본의 신칸센은 겉으로만 그럴듯하지 내부는 낡고 허름하고 영어 지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KTX는 일본의 기차와 비교조차 무색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던 한국에 또다시 감탄을 느끼며 지수가 살고 있다는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의 제 한국에서의 경험은 분명 특별하긴 했지만 제 일본에서의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했던 탓일까. 저는 한국이 일반적인 거주 지역에서까지 지금까지의 놀라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부유함을 자랑했던 마츠모토 가족은 수십 년은 된 오래된 건물에서 제대로 된 가전제품도 갖추지 못한 채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수는 그러한 마츠모토보다도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지수는 자신은 분명 서민 계층이고 영국으로의 교환학생도 장학금이 없었다면 절대로 올 수 없었을 거라며 자신이야말로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기에 저는 지수의 집은 마츠모토의 집과 비슷한 상황이거나 혹은 그래봤자 아주 약간 더 우위에 있는 게 다일 뿐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상상 이상으로 인색했던 일본 가정에서 쫄쫄 굶었던 저는 한국은 제발 먹을 거나 잘 좀 챙겨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만을 가질 뿐이었죠. 그러나 저는 지수네 아파트 단지에 입장하기도 전에 충격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서 턱을 잘못 보고 그대로 발목을 접질려 버렸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저는 원래부터 약한 발목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통에 신음을 낼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국인 지수가 예상치도 못한 행동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아파트 단지 내부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며 아픈 저를 강제적으로 단지 내부로 끌고 가려고 했거든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이동을 하느라 지금은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는 상황이었고 또 서울처럼 메가 도시도 아닌 이런 변두리 도시에서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볼 수 있을 리도 만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주저앉아 조금만 쉬고 싶었는데 도대체 지수는 무슨 생각으로 아픈 저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말인가? 저는 그녀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약간의 우라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그러나 제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인해 가장 고생했던 게 바로 지수였기에 저는 짜증을 가까스로 참고 지수의 부축을 받으며 그녀와 함께 단지 내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아파트 단지 내부로 들어감과 동시에 도저히 믿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아파트 단지 정문에는 웬 병원이 떡하니 존재하고 있었고, 심지어 병원 옆에는 약국까지 존재하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심지어 지금은 병원과 약국이 모두 문을 닫을 시간이었음에도 이러한 한국의 아파트 단지 내 병원과 약국은 24시간 영업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특히나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는 건지 이곳 병원은 동네 병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전문적인 장비와 시스템들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저는 빠르고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곧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는 제 발목은 그저 조금 놀란 것일 뿐이고 고통은 하루가 지나면 많이 줄어들 테니 일단 발목 보호대를 차고 최대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적인 소견을 내주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단 5분 만에 병원으로 향해서 치료까지 전부 마칠 수 있는 막강한 의료 인프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유럽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는 영국이지만 그러한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조차 병원은 그리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런던 중심부의 부촌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병원을 가기 위해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이동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며, 그러한 부족한 병원에는 미리 도착한 환자가 끝도 없는 줄을 서며 대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오죽했으면 영국에는 병원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고 줄을 서며 기다릴 동안 병이 나아버린다며 영국 병원에서는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치료를 받기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해서 병이 저절로 낫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영국의 의료 인프라는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저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 마저 최고의 의료 인프라를 구비해 놓았다니 저는 한국의 압도적인 모습에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었던 거였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국의 충격적인 모습들을 전부 카메라에 담은 채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한국은 제 카메라 용량을 완전히 앗아갈 생각인지 계속해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었는데요. 분명 마츠모토는 한국은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국가로 서울 중심부에 사는 일부 사람들만 좋은 건물에서 사는 것일 뿐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다 무너져가는 비좁은 건물에서 생존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했지만, 지수의 집은 지방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마츠모토가 사는 건물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최첨단의 건물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일단 아파트 출입문부터가 그랬습니다. 지수가 사는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에 얼굴 인식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얼굴 인식을 거치면 엘리베이터는 사람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1층으로 내려오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마치 미래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 당연하다는 듯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엘리베이터를 보고 귀신이 들린 엘리베이터라며 기겁을 하는 반응을 보이자 지수는 그저 저를 시골 촌놈 보듯 바라보며 한국에서 최근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이 정도 인프라쯤은 전부 구비해두고 있다는 놀라운 반응을 보일 뿐이었는데요. 그렇게 유럽 최고의 국가인 자랑스러운 영국인에서 완전히 개발도상국의 시골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저는 어안이 벙벙해진 채 지수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게 된 지수네 집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대우를 받게 되었죠. 일단 제가 집으로 들어가자 지수의 부모님은 저를 맞이해주기 위해 버선 발로 나왔는데요. 그러고는 제 두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며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친척처럼 저를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특히나 한국인들에게 손님이라는 개념은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지 이들은 제가 자신들의 집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까지 전하며 그야말로 완전한 환영을 베풀어 주었는데요. 인상 깊었던 건 지수가 키우는 작은 강아지마저도 꼬리가 완전히 고장날 정도로 저를 적극적으로 반겨주었기에 저는 한국은 반려견마저도 친절하고 손님을 환대해 주는구나 싶어 따뜻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첼시는 손님을 그저 짐짝 취급하는 개인주의적인 영국의 문화를 여실히 반영하는 듯 조그마한 놈이 방문객들만 보면 어찌나 물어뜯고 지저대던지 결국 첼시는 손님들이 올 예정인 날만 되면 그대로 감금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물론 마츠모토네 집의 반려견 또한 저만 보면 그렇게나 경계하고 지저댔기에 일본인들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이 아닌 집을 지키는 용도로만 키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러나 한국은 반려견마저 따뜻한 한국의 문화가 고스란히 배어있다는 점에 저는 한국은 정말 알면 알수록 호감이 가는 국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욱 경악스러운 모습을 숨기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말이죠. 일단
지순의 어머니께서는 제가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제 손을 잡아 끌며 어디론가로 데려갔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식탁이었고 저는 식탁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순의 가족은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제가 그저 지수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내오며 저를 완전히 환대해 주었기 때문이죠. 일단 삼겹살의 냄새는 그 많은 음식들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이었어요. 상추쌈, 마늘, 김치, 쌈장, 그리고 각종 반찬과 함께 제공된 삼겹살은 이젠 영국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요리인데요. 특히나 삼겹살의 원조인 한국 본토에서 먹는 삼겹살은 더더욱 완벽했고 아주머니는 상추 잎에 고기와 밥과 마늘, 여러 반찬 등 완벽한 한 쌈을 제게 싸주기도 했기에 저는 삼겹살의 풍미에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제가 그 다음으로 눈길이 갔던 음식은 바로 양념갈비였습니다. 한 식탁에 고기 요리가 2개라니 이건 정말 엄청난 환대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달콤하고 고소한 간장 소스에 마늘, 참기름, 과일 퓨레를 곁들인 소고기 갈비는 숯불에 구워 풍부한 스모키 향을 선사해 주었고 저는 갓 구운 갈비를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제가 그동안 먹어봤던 그 어떤 스테이크보다 부드럽고 풍미 깊은 맛에 완전히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비를 2번 먹을 수는 없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갈비 말고도 해온 음식이 많다며 이번에는 해물파전을 손으로 찢어 그대로 제 입에 넣어버렸거든요. 파, 새우, 오징어 등으로 만든 바삭하고 고소한 해물파전은 간장 소스와 조화되어 풍미를 더하고 있었고 저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풍미가 가득한 해산물 피자 같은 해물파전에 완전히 넋을 놓아버리고 말았죠. 물론 다른 한식들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맛을 자랑했어요. 그중 잡채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저를 말문이 막히게 했는데요. 달콤하고 고소한 맛과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의 잡채는 단연 으뜸이었고 아주머니는 제가 원한다면 다음날도 만들어줄 테니 제발 안 먹어본 음식들을 먼저 맛보라며 저를 타이르시기까지 했죠. 물론 떡볶이도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가장 좋아했던 요리인 떡볶이는 본고장인 한국에서 조리된 것답게 어묵과 달걀, 녹인 치즈 토핑이 조화를 이루는 등 영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레시피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안 그래도 영국에서도 떡볶이에 거의 미쳐 있었는데 이러한 오리지널 떡볶이를 보자마자 완전히 눈이 돌아가고 말았고 그렇게 배가 터지도록 아주머니가 준비하신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음식을 주는 대로 전부 받아먹었다간 감당하기 힘든 뒷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식탁에 있는 음식들로 인해 완전히 배가 불렀고 이제 식사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지수의 어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또 다른 음식을 내오시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한식에 푹 빠진 저는 배부름보다 새로운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강했고 또 저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거부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다시금 음식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먹게 된 간장게장은 저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어요. 생꽃게를 간장에 절이고 며칠 동안 숙성시킨 게 요리인 간장게장은 소스가 너무 중독성이 강했고 저도 모르게 밥을 계속해서 먹게끔 했는데요. 실제로 간장게장은 한국에서 밥도둑으로 유명하다고 했고 간장게장은 게를 날로 먹어본 적이 없던 제게서도 밥을 완전히 뺏어가고 말았죠. 특히나 게장을 껍질에서 빨아먹을 때는 도대체 왜 영국에는 이런 음식이 없을까 하는 원통함과 한국인들은 풍부하고 찬란한 음식 문화 덕분에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 질투심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수에게 구원의 눈길을 보내봐도 지수는 한국의 엄마에게 한번 잘못 걸리면 절대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말해오는 듯 그저 2눈을 지그시 감은 채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는데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호떡과 식혜, 그리고 각종 제철 과일 등 이번에는 디저트까지 내오셨기에 저는 산더미만큼 나온 배를 부여잡고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을 뿐이었습니다. 계피 냄새와 녹은 설탕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 호떡은 제가 먹어본 팬케이크 중 단연 최고였지만 저는 더 이상 호떡을 입에 넣을 여력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아주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결국 호떡을 2개나 입에 넣어야 했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쓰러질 준비가 되어 있던 제게 아주머니는 차가운 식혜는 소화에 도움이 된다며 다시금 강제로 제 입에 식혜를 퍼부었기에 그렇게 저는 얼마 동안이나 이러한 정겨운 식고문의 현장을 이어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겨우 만족의 반응을 보일 때쯤 저는 드디어 아주머니께 해방되어 지수의 방에 쓰러지듯 엎어져 버렸죠. 정말로
저는 아주머니가 제게 또다시 음식을 전해주실까봐 방문까지 닫은 채 방바닥에 쓰러졌는데요. 이건 일본에서의 인색함과 푸대접과는 차원이 다른 환대였고, 저는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기에 분명 제가 촬영한 다큐 영상은 한식의 우수한 모습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한국의 우수한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일본은 집 자체가 얼음장같이 차가웠다면 지수의 온돌 방바닥은 제 전신을 완전히 온찜질로 마사지해줄 정도로 뜨거웠고, 그렇게 저는 배도 불렀겠다. 한국의 온돌 방바닥에서 3초 만에 잠에 들고 말았거든요. 정말로 잠에서 일어나니 카메라는 배터리가 아예 방전되어 있던 걸로 보아 저는 카메라를 끌 새도 없이 그대로 잠에 든 모양이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정겨운 한국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는 방학이 끝나 개학을 하게 되었고, 한국과 일본 중 어떤 국가가 더 만족스러웠냐고 묻는 친구들에게 저는 그저 제가 촬영하고 업로드한 영상의 링크를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인색하고 형편없는 일본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난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고, 한국에 대해서는 찬사만이 가득했는데요. 역시나 한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줄 알았다며 한식은 최고고 한국인들의 따뜻함도 한식만큼 최고라는 반응이 줄을 지은 걸로 보아 한국은 자신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보상을 톡톡히 받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며 일본은 겉과 속이 다른 국가고 자신들은 이러한 일본의 보여주기식 친절에 속은 사람들을 보며 울분의 감정을 느꼈는데, 이러한 일본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가 되어 기쁘다는 반응들이 쇄도하는 걸로 보아 애초에 일본을 벼르고 있던 사람들 자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본의 행보는 전부 자신들에게 업보로 돌아간 셈이었죠. 그렇게나 여유만만했던 마츠모토는 이전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제게 몰래 접근해서 영상을 내리라며 졸렬한 반응을 보이는 걸로 보아 이런 게 바로 일본의 실체인 모양이었는데요. 아무튼 저는 한국 덕분에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제 영상 덕분에 한국이 더 많은 인기와 찬사를 얻고 있는 상황에 저는 더없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